지금 터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리히터 규모 7.8의 대지진, 수십 개 도시가 폐허가 되고 수만 채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한 곳만 단 한 조각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이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였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건 우리 기술의 승리라며 전 세계에 홍보를 시작한 겁니다. 오만한 거짓말, 그러나 곧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누가 진짜 이 다리를 세운 나라인가?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장 다리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중국의 거짓말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흐메트 아리프입니다. 터키 도로교통공사 교량국에서 일하는 42세 엔지니어였죠. 2017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 7시 30분, 저는 찬 공기를 마시며 차나칼레 해협을 바라봤습니다. 물 한 개가 자욱한 새벽 바다 위로 갈매기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이 거대한 바다 위에 세계 최장 현수교를 세운다는 계획이었죠. 주경관장 2023m.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현수교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 건설사가 뛰어든 초대형 공사였어요. 일본의 거대 종합건설사들, 중국의 국영기업들, 유럽의 유명 엔지니어링 회사들까지 모두가 이 프로젝트를 탐냈습니다. 하지만 수주전의 승자는 뜻밖이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DLENC와 SK의 코플랜트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터키 도로교통공사 내부는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왜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이냐는 의문이 가득했죠. 물론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긴 했지만 기술력까지 맹신할 수는 없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었어요. 특히 제3급자였던 무스타파 과장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외국에 맡기느냐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42년을 살면서 수많은 외국 기업들과 일해봤어요. 대부분은 계약서 조항과 돈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현장 감독관으로 임명되면서도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을 그저 마케팅만 잘하는 또 다른 외국 업체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첫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착공 첫날이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오후였습니다. 리히터 규모로는 미미했지만 바람이 시속 40km를 넘나들었죠. 파도가 해안가 암벽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켰어요. 이런 날씨에는 보통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어요. 오렌지색 우비를 입고 현장을 누비며 작업을 멈추지 않더군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굴착 장비 점검을 계속했어요. 심지어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은 무릎까지 진흙이 묻은 채로 측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아니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안전장비부터 비상대피 로프까지 하나하나 체크리스트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현장 곳곳에는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케이블부터 균열 센서까지 심지어 작은 볼트 하나까지 모든 게 한국산이었어요. 독일이나 일본산을 쓸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기술로 승부하려는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박도현 총감독이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줬죠.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집안 조사용 균열 센서를 다시 점검하는 모습을 봤어요. 손끝이 파래질 정도로 추웠는데도 멈추지 않더군요.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갔습니다. 이런 악천 후에 굳이 작업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박도현 감독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전모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는 설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로 세우는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우리 터키 땅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외국인은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계약 조건과 수익률 이야기만 했거든요. 박도현 감독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형제의 나라라면 다리도 형제처럼 버텨야 한다고요. 그래야 터키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숙소를 지나쳤습니다. 오후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여러 명이 둘러앉아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터키어로 번역된 지질조사 보고서를 한 페이지씩 꼼꼼히 읽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뭉클해졌어요. 이들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진짜 좋은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틀 뒤, 저는 한국기술진의 일일 보고서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게 있었어요. 매일매일의 서명란에는 항상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형제를 위해, 터키를 위해. 한국어도 아니고 터키어도 아닌 영어로 쓰인 그 문장이 왜 그렇게 마음을 울렸을까요? 아마도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다짐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제 의심은 서서히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다리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후손이었어요. 터키가 한국을 도왔던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젊은 구조설계사 김민수는 할아버지가 터키 참전 용사였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터키에 대한 고마움을 들으며 자랐다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차나칼레 대교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다리였어요. 그래서 더욱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해협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오전 9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 소식을 현장 사무실 TV에서 들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멈춰버린 순간이었죠. 터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월 15일 터키 정부는 모든 국경을 봉쇄했어요. 항공편이 중단되고 항구가 폐쇄됐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현장도 마찬가지였죠. 하루아침에 외국인 입국이 금지되면서 한국 기술진들의 본국 교대 근무가 불가능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터키 리라화가 폭락했습니다. 달러 대비 30% 이상 떨어지면서 수입 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공사비가 예산을 훌쩍 넘어서게 됐죠. 현장 인력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터키 현지 근로자들이 가족 감염을 우려해 집단으로 이탈했어요. 2,500명이던 현장 인력이 1,2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일 작업량이 거의 반토막 난 거였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끝났다고요. 무스타파 과장은 아예 공사 중단을 건의했습니다. 정부 상부에 보고서까지 올렸어요.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일시 중단하자는 내용이었죠. 다른 대형 건설 현장들도 속속 셧다운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도현 총감독은 오히려 회의를 소집했어요. 현지 직원들과 남은 한국 엔지니어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지금도 생생해요.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라고요. 처음에는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세계가 멈춰 선 상황에서 무슨 기회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을 들어보니 놀랐습니다. 원격 시공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였어요. 한국 본사의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술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드론과 IoT 센서를 활용해서 24시간 공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겠다고 했어요. 김민수 구조설계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용접 로봇과 자동화 장비를 대폭 늘려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AI를 활용한 품질 검사 시스템까지 도입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구심을 표했어요. 그런 첨단 기술들이 정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고요. 박도현 감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다만 기존에는 인력이 충분해서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지금이야말로 그 기술들을 써볼 때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들이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장비들이었어요. 원격 제어가 가능한 크레인, 자동 용접 로봇,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까지. 마치 SF 영화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드론이었어요. 축구장 절반 크기의 대형 드론이 주탑 공사 현장을 누볐습니다. 고도 300m까지 올라가서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 작업을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을 척척 해내더군요.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도 신기했어요. 서울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보면서 즉석에서 설계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밤이었는데도 24시간 교대로 지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작업 속도였습니다. 인력은 줄었는데 오히려 진행 속도가 빨라졌어요.
자동화 장비들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작업을 해내니까 제 작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매일 진도율을 확인했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일일 진행률이 15% 높아졌습니다. 주탑 철골 조립이 예정보다 2주나 앞서 완료됐어요. 그러던 중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2020년 7월, 터키 정부가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였죠. 현장에 있던 한국 기술자들도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자동화 장비가 있어도 현장 총괄 인력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무스타파 과장은 승리감에 차서 말했어요. 이제 한국 친구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또 한 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박도현 총감독이 저를 불렀어요. 그가 제안한 건 파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터키 현지에 아예 상주하겠다는 거였어요. 비자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터키에 머물면서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과 헤어져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박도현 감독이 설명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했어요.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다리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민수는 갓 결혼한 신혼이었는데도 터키 잔류를 자원했습니다. 부인이 임신 중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터키군에게 목숨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포기하면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정말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결국 한국 기술진 40명 전원이 터키 잔류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차나칼레 인근 숙소에 정착해서 마치 터키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음식을 먹고 터키어를 배우고 심지어 이슬람 기도 시간도 존중했어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다는 발표였어요. 원래 2023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2022년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박도현 감독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시간은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요. 의지가 있으면 길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포기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지만 차나칼레 대교만은 오히려 더 빨리 달렸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의지와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해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기술자란 바로 저런 사람들이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2022년 3월 18일 터키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차나칼레 대교가 완공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현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5년간의 대장정이 마침내 끝나는 날이었죠. 저는 개통식 2시간 전에 다리 위에 올라갔어요. 길이 2023m, 높이 334m의 거대한 다리가 다르다넬스 해협 위에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푸른 바닷물이 흘렀고 머리 위로는 터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감격스러웠습니다. 5년 전 의심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니요. 박도현 총감독도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5년간의 고생이 주름살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요. 박도현 감독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 혼자 한 일이 아니라 터키와 한국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 난간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강철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죠. 오전 10시 개통식이 시작됐습니다. 터키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수만 명의 국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그 속에 있었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대통령의 연설이 터졌습니다. 오늘은 터키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세계 최장 현수교를 함께 완성해준 형제의 나라 한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우레같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년 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두 민족을 잇는 우정의 상징입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가 한국을 도왔듯이 이제 한국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터키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SNS에는 감사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다시 우리를 일으켰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듯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건 알라 신의 기적이다. 한국이 그 축복을 받았다. 현장에 온 터키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을 보면 일일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터키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박도현 감독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BBC 기자가 현장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건설 기준을 새로 썼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터키와 한국의 협력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일본 NHK도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어요. 일본을 넘어선 기술력, 한국이 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원격 기술과 자동화로 오히려 공사를 앞당긴 부분을 집중 조명했어요. 미국 CNN은 한국과 터키, 기술로 이어진 형제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전쟁 때의 터키 파병부터 시작해서 차나칼레 대교까지 70년간 이어진 두 나라의 우정을 조명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 기준을 한국 기술이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일 엔지니어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다리 개통 순간이 왔어요. 터키 대통령과 한국 대사가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 위로 색색의 풍선이 날아올랐어요. 터키 국기 색깔인 빨간색과 한국 국기의 파란색 풍선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다리를 건넜어요. 터키 대통령이 타고 있는 의전 차량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한국 대사의 차량이 따랐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차량들이 줄지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제 차 조수석에는 박도현 감독이 타고 있었어요. 다리를 건너면서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의심, 폭풍우 속에서도 멈추지 않던 작업,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이 순간까지. 박도현 감독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다리가 100년 후에도 굳건히 서 있을 거라고요. 그때쯤 되면 이 다리를 건설한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겠지만 다리는 남아서 두 나라의 우정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 다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민족의 마음을 이은 우정의 상징이었어요. 다리를 다 건넌 후 저희는 잠시 차를 세우고 뒤돌아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다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박도현 감독이 제게 작은 메모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다리를 지켜줄 차례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이 다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한국 기술진들이 5년간 쏟은 정성과 노력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밤이 되자 다리의 조명이 켜졌어요. 무지개 색깔로 번갈아가며 빛나는 다리가 환상적이었습니다. 터키 국민들이 다리 주변으로 몰려와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도 그 속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역사적 순간에 함께했는지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개통식 당일 하루 동안 10만 대의 차량이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터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기록이었어요. 모두가 이 기적 같은 다리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TV를 켰어요. 모든 채널에서 차나칼레 대교 소식을 다뤘습니다. 터키 국민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한국의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고요. 저는 그런 인터뷰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영광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 한국과 터키가 함께 만든 기적을 목격했다. 이 다리는 철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두 나라의 마음으로 세워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잠에 들었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다리가 완성되고 몇 년이 흘렀어요. 2월 6일. 새벽 4시 17분. 저는 집이 흔들리는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침대 옆 컵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진이었어요. 리히터 규모 7.8. 터키 남부를 강타한 대지진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니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가지안테프, 하타이, 마라시 등 남동부 지역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개 도시가 폐허가 됐고 수만 명이 건물 잔해에 매몰됐어요. 저는 즉시 차나칼레 대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교량 안전 담당자로서 다리 상태를 점검해야 했거든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라도 다리에 손상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새벽 6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차나칼레 대교는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전혀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주탑도 케이블도 교면도 모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긴급 점검에 들어갔어요. 구조물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5년 전 한국 기술진들이 설치한 지진 감지 시스템이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센서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각 흔들림 0.2도 미만. 케이블 진동 허용 범위 내. 교면 변이 5cm 이하. 균열 발생 제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어요. 규모 7.8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흔들리기만 했을 뿐 전혀 손상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알라 신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이 만든 기적이야. 같은 시각, 터키 전역의 다른 구조물들은 어땠을까요? 이스탄불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무너졌고 앙카라의 고가도로가 붕괴됐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지은 현대식 건물들도 상당수 손상됐어요. 하지만 차나칼레 대교만은 바위처럼 견고했습니다. 오전 8시, 터키 언론들이 현장으로 몰려왔어요. 이들도 다리 상태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기자들은 제게 질문을 퍼부었어요. 정말 아무 손상이 없습니까? 한국 설계가 지진을 견딘 건가요? 다른 다리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터키의 지질 특성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내진 설계를 했다고요. 일반적인 교량보다 3배 이상 강한 내진 기준을 적용했다고 했어요. 특히 박도현 감독이 강조했던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터키는 지진 다발 지역이니까 어떤 강진이 와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차나칼레 대교로 몰려온 거였습니다. 다른 다리들은 안전성이 의심되니까 가장 견고한 이 다리를 이용하겠다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대피 차량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만든 다리가 정말로 터키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뉴스 시간,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CNN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지진에도 끄떡없는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기자는 한국의 설계가 또 한 번 생명을 지켰다고 보도했어요.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진 기술의 승리 메이드 바이 코리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한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NHK는 한국 기술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도 지진 대국이지만 한국의 내진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인정한 거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 언론이었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건설 기준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독일 공영방송 GDF에서 한국이 새로운 건설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어요. 밤 10시, 터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지진으로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지만 차나칼레 대교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는 형제의 나라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정성이 오늘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터키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SNS에는 땡큐 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터키 국민들이 한국 국기 사진과 함께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한국이 또 한 번 우리를 구했다. 차나칼레 다리가 우리의 희망이다. 한국 기술자들은 진짜 천사다. 저도 그날 밤 SNS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일했던 5년간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일했는지, 터키를 위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써내려갔어요. 제 글이 순식간에 수만 번 공유됐습니다. 터키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며칠 뒤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을 재건하고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차나칼레 대교만은 그 어떤 보수 공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구조물 안전도 A등급. 향후 100년간 별도 보강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박도현 감독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지진에도 끄떡없이 버텨준 다리에 대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며칠 뒤 답장이 왔어요.
메흐메트 형, 다리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터키의 지진을 염두에 뒀거든요. 형제의 나라를 위한 다리니까 어떤 시련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쭉 든든하게 버텨줄 겁니다. 그의 답장을 읽으며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5년 전 그들이 보여준 진심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리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만든 이 다리가 정말로 터키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차나칼레 대교는 터키 국민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됐어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희망과 안전의 상징이 된 거죠.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처럼 터키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어요. 저는 그런 다리의 관리자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3일 후인 2월 9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스촨성의 한 건설사가 웨이보에 글을 올린 거였어요. 세계가 놀란 차나칼레 대교 내진 공법, 바로 중국 기술의 성과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번역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아는 동료에게 확인해보니 맞았어요. 정말로 자신들의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회사 이름은 시노브리지 컨스트럭션이었어요. 차나칼레 대교 건설 당시 하청의 하청으로 단 3주간 일부 볼트 납품만 담당했던 작은 업체였습니다. 전체 공사에서 0.05%도 안 되는 미미한 역할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마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포장했어요.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적 내진 기술이 차나칼레 대교를 지진으로부터 구했다고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거였어요. 인민일보에서 터키를 구한 중국 기술의 위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입증이라고 보도했어요. 심지어 CCTV에서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5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완벽한 다리를 만든 한국 기술진들의 노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였거든요. 중국 SNS에서는 더욱 황당한 댓글들이 달렸어요. 역시 중국 기술이 최고다. 한국은 그냥 시공만 했을 뿐, 핵심 기술은 중국 것이다. 서구 언론들이 한국을 띄워주려고 거짓 보도를 했구나.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거든요. 더 문제는 이런 거짓 정보가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일부 동남아시아 언론들이 중국 측 주장을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해외 독자들은 정말로 중국이 차나칼레 대교를 설계한 줄 알게 됐어요. 터키 국민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터키 SNS에는 항해 메시지들이 폭발했어요. 중국인들의 거짓말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다리에는 중국 국기가 아니라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거짓으로 형제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중국은 볼트 몇 개 납품하고 전체 공사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가. 터키 정부도 공식 반박에 나섰어요. 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차나칼레 대교는 100% 한국 기술로 설계되고 건설됐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에 퍼진 거짓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웠어요. 중국 언론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년 전부터 지켜봐온 한국 기술진들의 진심과 노력이 이렇게 묻혀버리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제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폴더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차나칼레 대교 건설 과정을 제가 직접 찍은 수백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현대 이엔드시라는 각인이 선명한 자재 상자들의 사진.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박도현 감독이 설계도를 검토하는 장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늦게 회의하는 모습. 모든 사진이 명확한 증거였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증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거짓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제가 아는 젊은 기자가 있었어요. 엘리프라는 20대 여성 기자였는데 평소 진실 보도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엘리프도 이미 중국의 허위 홍보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SNS에서 제보를 받고 있었거든요. 터키 국민들로부터 중국의 거짓말을 폭로해달라는 메시지를 수백 건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차나칼레 대교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5년간 모아둔 자료들을 모두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건설 계약서, 설계도면, 자재 납품 기록, 현장 일지, 그리고 수백 장의 사진들. 모든 것이 한국 기술진들의 작품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어요. 엘리프 기자가 특히 주목한 건 중국 업체의 실제 역할이었습니다.
전체 공사 계약서를 보니 그들은 정말 미미한 부품 납품만 담당했었어요. 주요 구조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볼트 공급업체였습니다. 이건 완전한 허위 광고네요. 엘리프 기자가 분개했어요. 마치 자동차 회사에서 와이퍼 하나 납품하고 전체 자동차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격이에요. 우리는 현장 창고도 둘러봤습니다. 아직도 한국산 자재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어 각인이 선명한 케이블들, 한국어로 된 품질 검사 스티커들,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이 남긴 작업 일지들. 엘리프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촬영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메흐메트 씨,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셨군요. 이걸로 중국의 거짓말을 완전히 논파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기사가 단순한 폭로에 그치지 말고 한국 기술진들의 진심과 노력을 제대로 알리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엘리프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박도현 감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허위 주장에 대해 알렸고 터키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메흐메트 형,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떳떳하게 일했으니까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형이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도현 감독의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저를 더욱 분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한국 기술진들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요. 그들이 거짓을 세울 때 진실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듯이 진실도 어떤 거짓에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진실 폭로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2월 12일 오전 9시 엘리프 기자와 저는 이스탄불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3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기사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완성된 기사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강렬했어요. 거짓을 멈춰라. 차나칼레 대교의 진짜 이름은 코리아. 엘리프 기자가 기사 내용을 설명해줬습니다. 중국 업체의 실제 역할부터 한국 기술진들의 5년간 노고까지 모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제공한 현장 사진들과 문서들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하더군요. 메흐메트 씨 덕분에 완벽한 팩트체크가 가능했어요. 엘리프 기자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중국의 거짓말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어요. 오후 2시 기사가 터키 최대 언론사인 휘리예트 신문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동시에 엘리프 기자의 트위터에도 올라갔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사가 나온 지 30분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어요. 1시간 후에는 50만, 3시간 후에는 100만을 넘겼습니다. 터키 인터넷 역사상 가장 빠른 확산 속도였어요. 터키 국민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중국 놈들의 뻔뻔함이 극에 달했네. 한국 형제들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이 기사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 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차나칼레 지역 주민의 것이었어요. 나는 5년간 다리 건설 현장을 매일 봤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건 한국 사람들이었다. 중국인은 한 달에 한두 번 볼트 트럭 몰고 온 게 전부다. 양심이 있으면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SNS에서는 브리지 메이드 인 바이 코리아 해시태그가 터키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터키 국민들이 앞다퉈 한국에 대한 지지와 중국의 거짓말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어요. 오후 4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터키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이 기사를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팔로워 10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들이 이 글을 꼭 읽어보라며 리트윗했습니다. 축구선수 하칸 차라놀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사 링크를 올렸어요. 형제의 나라 한국을 지지한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그의 게시물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저녁 7시 국제적 확산이 시작됐어요. 터키 거주 외국인들이 기사를 번역해서 자국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된 기사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한국계 터키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들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 SNS에 올렸거든요. 한국 네티즌들도 분노했어요. 중국이 또 도둑질을 하고 있네. 우리 기술자들이 5년간 피땀 흘린 결과를 가로채려고. 터키 형제들이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 밤 10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도 이 기사가 화제가 됐어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자국 업체의 허위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중국 이미지만 나빠진다. 볼트 몇 개 납품하고 전체를 자기 것이라고. 너무 뻔뻔하다. 한국이 제대로 만든 다리인데 왜 우리가 가로채려고 하나? 중국 내 양심적 언론들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남방주말 같은 매체에서 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글로벌 확산이 본격화됐어요. BBC, CNN,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중국 간 다리 건설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BBC 기사는 특히 상세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역할과 중국 업체의 과장 광고를 비교 분석했어요. 차나칼레 대교가 100%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전 8시 터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한국 기술진들의 작품이며 어떤 다른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선언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이며 이런 거짓 주장으로 두 나라의 우정에 먹칠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10시 제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터키 언론들이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저는 5년간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 기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 함께 일하며 그들의 진심을 봤어요. 폭풍우 속에서도 멈추지 않던 열정,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 그리고 터키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이 다리는 한국 기술진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졌어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흔들려도 진실은 다리처럼 버팁니다. 제 마지막 말이 명언이 됐어요. 터키 SNS에서 거짓이 흔들려도 진실은 다리처럼 버팁니다라는 문구가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오후 2시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중국의 시노브리지 컨스트럭션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겁니다. 과장된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한다며 기존 주장을 철회했어요. 중국 관영 언론들도 관련 기사를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일보와 글로벌타임즈에서 차나칼레 대교 관련 허위 보도를 모두 2월 15일 진실폭로 3일 후부터 전 세계 언론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사건이 단순한 터키, 중국 간 논란을 넘어서 글로벌 이슈가 된 거였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진실과 거짓 사이, 차나칼레 대교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도 심층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 기술력의 진짜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차나칼레 대교의 기술적 성과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지진 내진 설계 부분을 집중 조명했어요. 기사에서 독일 건설 전문가 하인츠 밀러 박사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이 이제 독일 수준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그 증거예요. 특히 내진 설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프랑스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르몽드지에서 아시아 건설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력을 갖게 됐는지 분석했어요. 르피가로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중국의 기술 도둑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을 다뤘습니다. 중국이 타국의 기술 성과를 자국 것으로 포장하는 행태를 비판했어요. 영국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BBC에서 지진에도 견딘 다리, 한국 기술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기자가 직접 차나칼레 현장을 찾아와서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흐메트 씨, 5년간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로 터키를 위한 완벽한 다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가디언지도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기술 민족주의의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진짜 기술력은 선전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일면 톱 기사로 이 사건을 다뤘어요. 한국, 새로운 건설 강국으로 부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는지 심층 분석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기술 과장 마케팅을 주제로 칼럼을 실었습니다. 중국이 실제 기여도보다 과장된 홍보를 하는 사례들을 나열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CNN에서는 저를 직접 인터뷰하려고 터키까지 날아왔어요. 앤더슨 쿠퍼 기자가 차나칼레 대교 위에서 저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터키 국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형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가 한국을 도왔듯이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도왔어요. 이런 관계를 진짜 우정이라고 부르죠.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요미우리 신문에서 한국 기술력 인정해야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기술 강국이었지만 이제 한국도 동등한 수준에 올라섰다고 인정했어요. 아사히 신문은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건설 기법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NHK에서는 특별 프로그램 한국 건설업의 성장 비밀을 방영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는지 분석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중국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중국 내 자유주의 언론들이 자국 업체를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방주말에서 허위 광고로 국가 이미지 실추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진짜 기술은 겸손해서 나온다는 제목의 칼럼도 나왔습니다. 한국처럼 묵묵히 실력을 쌓아야지 과장 광고로는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 웨이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만 욕먹는다. 한국처럼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왜 거짓말로 포장하나? 차라리 한국에게 배우자. 저런 게 진짜 기술이다. 한편 터키에서는 한국에 대한 감사 표시가 절정에 달했어요. 터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형제의 나라 한국, 당신들이 우리 미래를 세웠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터키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탄불 한국 영사관 앞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꽃다발과 감사 편지를 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한 터키 할머니가 영사관 직원에게 전한 말이 감동적이었어요. 내 손자가 자라서 엔지니어가 되면 한국에서 공부하게 하고 싶다. 한국 사람들처럼 정직하고 실력 있는 기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터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었어요. 이스탄불 대학교 한국어과의 지원자가 평소의 3배로 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터키 국민들이 진실을 밝혀준 데 깊이 감사하며 양국 우정이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어요. 한국 국민들도 터키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서울 터키 대사관에도 감사 편지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건설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DLENC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과장이나 허위 광고는 하지 않아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박도현 감독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감을 밝혔어요. 우리는 이름보다 결과가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차나칼레 대교가 100년 후에도 굳건히 서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박도현 감독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도현 형님, 결과는 이미 남았습니다. 다리가 버텼으니까요. 그리고 터키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남을 겁니다. 며칠 뒤 답장이 왔어요. 메흐메트 형, 고마워요. 형 같은 친구가 있어서 우리가 터키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차나칼레 다리를 함께 걸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됐어요. 한국이 더 이상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는 걸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큰 타격을 받았어요. 기술 도둑질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 승리했다는 거였어요. 거짓과 과장이 아무리 크게 외쳐도 결국 진실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는 걸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저는 차나칼레 대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다리처럼 진실도 단단하고 오래 간다고요. 그리고 한국과 터키의 우정도 이 다리만큼 영원할 거라고요. 2025년 8월, 지진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여전히 견고했어요.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터키의 생명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다리 점검을 위해 현장에 나왔어요. 오전 7시 해가 떠오르며 다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8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점검을 마치고 다리 아래를 걸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헬멧을 꺼내 들었어요. 박도현 감독이 5년 전 떠나면서 제게 남긴 헬멧이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발행 글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포브러더즈. 포 TRKIY. 형제를 위해, 터키를 위해. 8년 전 처음 이 문구를 봤을 때는 단순한 구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약속이었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다리의 주인은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마음입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도현 감독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메흐메트 형, 오늘이 차나칼레 대교 착공 8주년이네요.
형과 함께 일했던 날들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도현아,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너희가 만든 다리는 지금도 매일 수만 명의 터키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어. 정말 고맙다. 오후가 되자 차나칼레 시내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시청에서 주관하는 한국-터키 우정의 날 기념 행사였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건설을 기념해서 매년 8월에 열리는 행사예요. 시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한국과 터키를 잇는 우정의 상징이에요. 이 다리가 있는 한 우리의 우정도 영원할 것입니다. 행사장에는 터키 국민들과 터키 거주 한국인들이 함께 모였어요. 아이들이 한국 국기와 터키 국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 터키 어린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저씨,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 형제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럼 우리는 형제의 나라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진짜 형제지.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커서 한국 형들처럼 멋진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에게 한국은 꿈과 희망의 나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다리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국기 색깔인 빨강, 파랑, 하양으로 번갈아가며 빛났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리 주변으로 시민들이 몰려왔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저에게 사진을 부탁했어요. 아저씨가 이 다리를 만든 분이시죠? 함께 사진 찍어주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만든 게 아니라 지킨 사람이에요. 만든 건 한국 형제들이죠. 그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이 다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구나. 밤 10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다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뚝 선 다리의 실루엣이 든든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차나칼레 대교 착공 8주년이 됐다. 8년 전 의심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터키의 자랑이 되었다. 한국 기술진들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처음에는 그들을 의심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며 깨달았다. 진짜 기술자란 실력뿐만 아니라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박도현과 그의 동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처럼 한국과 터키의 우정도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다리를 평생 지킬 것이다. 창밖으로 다시 한번 다리를 바라봤어요. 야경 조명이 바닷물에 반사되어 황홀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김민수 엔지니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메흐메트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할아버지가 터키 참전 용사였던 김민수입니다. 이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메흐메트로 지었어요. 터키에서 만난 은인의 이름으로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8년 전 그 젊은 엔지니어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고 제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다니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내 아들 메흐메트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과 터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라.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차나칼레 시내 곳곳에 생크 유코리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었어요. 8주년을 맞아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였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데 사장이 돈을 받지 않더군요. 당신은 우리 다리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커피값은 제가 낼게요. 버스를 타니 기사님도 요금을 받지 않았어요. 차나칼레 대교 덕분에 우리 시가 유명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터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엘리프 기자였습니다. 6개월 전 진실을 폭로했던 그 기자 말이에요. 메흐메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가져온 건 한국 정부에서 보낸 감사장이었어요. 터키 마이너스 한국 우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제게 주는 표창장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전달해달라고 하더군요. 정식 표창식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에요. 저는 그 감사장을 받아들고 감격했어요. 한국 정부가 제 노력을 인정해준 거였거든요. 일주일 후 한국 대사관에서 표창식이 열렸어요. 한국 대사가 직접 감사장을 전달해줬습니다. 메흐메트 씨 덕분에 양국 우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표창식 후에 작은 리셉션이 열렸어요. 터키 거주 한국인들과 터키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한국 교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터키에서 더욱 자랑스럽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감사장을 벽에 걸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도현 감독에게서 깜짝 소식이 왔어요. 다음 달에 터키를 방문한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나칼레 대교를 보러 온다고 했어요. 저는 설렘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였거든요. 9월 15일 박도현 감독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그를 만나는 순간 정말 반가웠습니다. 여전히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메흐메트 형. 도현아. 우리는 형제처럼 포옹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함께 차나칼레 대교로 향했습니다. 박도현 감독이 자신이 만든 다리를 다시 보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5년 전보다 더 멋있어 보여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이 다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해지고 있어. 터키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야. 우리는 함께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박도현 감독이 여전히 견고한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다리 중앙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의 푸른 바다가 발밑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박도현 감독이 말했습니다. 형, 이 다리가 100년 후에도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없겠지만 다리는 남아서 두 나라의 우정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그리고 그때도 누군가는 이 다리를 지키고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다리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는 것처럼 차나칼레 대교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붉은 터키 국기와 푸른 태극기가 바람에 함께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나라, 2번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과 터키의 우정은 이 다리처럼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그리고 그 우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제 사명이라고. 차나칼레 대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민족의 마음을 이은 우정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영원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